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의 그 부담을 아직까지 떨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출구 전략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유럽에서 나온 지표가 거의 다 좋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확실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장중 가장 크게 빠졌던 것 대비 낙폭을 줄이고 끝냈다고 하는데요. 뉴욕 쪽부터 마감 상황 살펴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 불안에 양적 완화 신중론까지 겹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큰 폭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전 주보다 2만 명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등 제조업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제조업 경기도 확장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의미하는 CPI 지표도 나왔습니다. 두 달째 정체 국면, 나쁘지 않은데 물가는 안정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1년 8개월 내 최고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서 물가가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역시 우려를 산 대목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에 2% 안팎으로 하락했는데요. 프랑스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하죠. 유로존의 2월 PMI 지표 역시 47.3, 50에 아직 미치지 못해 경기 둔화 국면에 놓여 있는데요. 두 달 내 가장 좋지 못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예견된 조정이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전일 중국 상해종합증시도 3% 가까이 크게 밀렸는데 간밤에 뉴욕과 유럽도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코너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2월 20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 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알려드리는 시초가 공략주.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과 함께 역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은 일주일 동안 종목들 리뷰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전일의 시초가 공략주였던 일진 머티리얼즈. 축하드려요. 한 5% 남짓 수익 났나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어제 목표가 대비 9,300원에서 9,400원 밴드를 들었는데요. 9,300원 투치했고, 오늘이라도 차익 실현을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시적으로 그쪽, 이 가격대가 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차익 실현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포스코 엠텍 또 저랑 만나고부터 빅솔론, 마크로젠, 시우메디칼까지 다른 종목들도 이제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 의견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수익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미미하게 수익이 조금 어정쩡한 마크로젠도 있고 약간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시우메디칼도 있는데 특별한 코멘트 주실 한 종목 정도 있습니까? 네, 마크로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크로젠 최근에 주정세 받고 있습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이 매수가 가격대에 있는데 마크로젠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이 바이오에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고 분석 서비스의 성장성, 그다음에 개인 맞춤 의학 실현의 기대감, 그리고 사상 최대 시초 전망인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적용받았는데요. 시작하면서 5만 원까지는 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한 목표가 48,500원과 39,000원 사이의 밴드에서 일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크로젠 AS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별히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감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수익률 보니까 오늘 시초가에는 또 어떤 종목을 한번 사볼까요? 원래 감이 좋았습니다. 네. 시가 공략주는 상보고요. 네. 상보는 1977년 7월에 설립됐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필름의 광학 필름과 이 차량 건축용 인도어 필름, 미디어 필름, 이 산업재 특수 필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광학 필름은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와 대만, 중국, 일본의 LED, LCD TV와 모니터, 노트북 제조에 공급하고 있고요.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향의 복합 시트 매출의 증가 기대감입니다. 지난해 로컬 세트 업체향 그 디스플레이 필름 복합 시트 매출 증가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월에 중국이 그 32인치 오픈셀 백라이트 유니트와 드라이버 칩 제로를 관세 인상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로컬 업체들의 자국 내 패널 구매 비중 증가로 상보 역시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CNT 양산 필름 예정에 있는데요. 이 CNT 양산은 그 국내 이 터치스크린용 그 ITO 필름, 산화 인증 주소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정전식 탄소 나노 튜브를 말합니다. 이 CNT가 약자고요.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해서 이 투명 전구 필름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월 20만 셀 규모의 양산을 예정되어 있고요. 이 필름 양산을 하면서 향후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응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3,090억, 영업이익은 269억을 전망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 영업이익도 3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처 확대와 더불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복합시트 수요 증가로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순이익도 지난해 대비해서 70% 증가한 19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1,447원이고요. 현 주가 PER 10대 수준인데 상보가 2년 평균 PER을 16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 측면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내의 그 평간 필름 제조업체 평균 PER이 한 9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보가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어놔서 오늘 시가 공략주로 상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 화요일 날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상한가 마감은 못 시켰지만 그 정도 가격도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가격 잡아주시죠. 네, 오늘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역시 그 정도 수준의 가격대입니다. 14,500원과 15,000원 사이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하나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언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상보였네요.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간 선물 0.15%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 코스피도 역시 이틀째 조정 보인 글로벌 증시 따라서 오늘 약법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월 20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참 기분 좋은 날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우려는 왜냐고요? 전일 중국장도 급락했고 유럽과 뉴욕 증시도 추가적으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출발 상황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JB스탁의 정희정 팀장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희정 팀장님께 코스피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자, 코스피가 우리도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전일 7거래일 만에 하락, 오늘까지 이틀째 조정이네요. 네,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미 연준에서 약절 완화의 조기 종료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우려감들이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또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제 외인의 그 강력한 매수세로 힘입어서 2020포인트를 넘는 그런 지수 상승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기존 고점에 2040포인트 가까운 그 지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조금 경제 지표에서도 우려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제조업 그 PMI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던 것들이 아무래도 그 증시에 조금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24일, 25일 또 이틀간의 이탈리아 총선이 있죠. 아무래도
이탈리아 그 리스크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계에서 조금씩 그 자금이 좀 매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포인트가 좀 2007.8%로 조금 시작을 하면서 증시 좀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201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끝난다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대한 또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아마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망 장세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다음 주에 있을 25일 취임식에 앞서서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5일 취임식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또 그 박근혜 어제 또 9점 그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5대 9점 목표에 관련된 이슈 종목들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조금 치중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세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금요일 그리고 앞서 좀 많이 올랐고 어제 오늘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도 2010선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2010선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나요? 크게 돌파했을 때, 그제 크게 돌파했을 때, 2000선에서 2020포인트까지 단박에 올라갔던 모습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갔던 장대 양봉에서, 그래도 반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포인트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2000을 넘어 2020선까지 한달음에 갔던 그날 긴 양봉의 한 절반 정도 라인은 2010선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조정을 받더라도 라인 잡아주셨고요. 자,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또 바로 하루 만에 상승이네요. 네.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약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좀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오늘 0.27% 정도 강박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다시 한번 상승폭을 현재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나왔을 때 540포인트, 520포인트 어떤 지지 여부보다는 540포인트까지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14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40포인트까지 계속해서 코스닥은 강해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아침 쪽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어제 수급을 좀 잠시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어제 외국인들이 126억 정도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시장을 좀 가파르게 끌어올릴 요인으로 좀 작용했었는데요. 오늘 쪽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올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시장 대응하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는 지금 현재 출발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4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억과 2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지금의 수급 구조가 좀 반대되는 패턴, 즉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장 후반적으로 갈수록 바뀌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업종에서 한 가지만 특징적인 부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의 수급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관이 369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어제 기관이 137억 정도 매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369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게임즈 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빌, 액터스 소프트, 컴투스, 유메이드 같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대요. 근데 컴투스라든지 유메이드 같은 경우 어떤 공통점을 한번 보게 된다면 최근에 신규 게임이 나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신규 게임에 대한 흥행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게임즈들 다시 부각이 되면서 기관들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출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OCI 머티리얼즈, 네오이즈 게임즈, 성강밴드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그리고 태용,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골프하면 오늘도 상한가 출발을 했는데요. 대표이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옛날에 광고 문구 하나 생각나요.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대표이사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강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거니 해서 이 부분은 잠시 후 이슈에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어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대표이사 바뀌는데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안 했겠느냐. 딱 밑에 이제 물량 매집된 흔적이 코미팜에 보인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간
시간 코미팜 비롯해서 코스닥 관련된 정책 수혜주, 인물, 또 테마주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자, 지금 옆나라 일본 니케이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집계가 뜨는군요. 0.65% 역시 밀립니다. 미국과 유럽이 일단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큰 이슈를 이제 갖고 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정도만 빨간불 잡히고 있네요. 하지만 아주 상승폭은 미미하고요.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 풀기와 또 이 외환시장의 글로벌 자금의 어떤 유출입 역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IBK 투자증권의 우리 김수만 연구원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역시 비슷한 QE 조기 종료 얘기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 중반까지 한 번에 갔는데 오늘 1,090원 혹시 뚫는 거 아닌지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54원 상승한 1,089.6원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1,080원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전일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존과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안전자산인 엔화는 강세를, 반면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95엔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엔화는 달러당 93.12엔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0.42엔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318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093달러 가까이 하락하며 지난 1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1.32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2월 들어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바닥 징후를 보이던 유로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제 발표된 지표들 부진으로 재차 우려가 커졌습니다. 2월 유로존 PMI 제조업 지수는 47.8, 서비스업 지수는 47.3을 기록하며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였는데요. 특히 독일의 PMI 제조업 지수는 50.1을 기록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35.5만 건을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2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역시 마이너스 12.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0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지표 부진들은 이번 주말 예정된 이탈리아 조기 총선과 미 시케스탄 협상 관련 불확실성 효과와 결합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를 크게 위축시켰으며 결국 빠르게 진행된 엔 약세를 진정시켰고 반대로 유로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토비세 도입 가능성 등으로 7.7원 가까이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금일 역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역외 NDF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강했다는 점 등은 달러 매수를 부추기며 1,090원대 진입을 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전일 급등에 대한 부담과 수출업체 등의 내고 물량 등이 나올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 1,093원대에서 외국인의 채권 매수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등은 상승폭을 키우는 데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5원에서 1,093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090원 정도 안팎으로 오늘 흐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레인지까지 주셨던 분은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또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외로 너무 강했던 이번 주 이제 갈무리를 할 금요일이 왔는데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이번 주를 마무리 짓는 오늘 좀 조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날 어떤 전략을 펴라고 얘기할지요. 오늘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지난달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양적 완화 조치가 조기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어제 일본이나 중국, 홍콩,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도 2% 안팎의 큰 하락이 나왔고 중국은 특히 부동산 억제 정책과 긴축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 시장이 선방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양호하게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산업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 총선 불확실성까지
한꺼번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보유 종목들 잘 대응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소나기 있는 피해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대응이 되겠죠. 그동안 지수가 193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까지 급등이 나왔으니까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이 나온 것이고요.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어떤 이유로 상승했던 간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만드는 핑계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유럽이 어쩌고 이탈리아 총선이 어쩌고 하는 게 결국은 다 핑계거리다. 무슨 뭐 갑자기 약정 완화 조치가 중단이 됩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하락하는지는 이유를 알았고 어찌됐든 핑계거리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밀려도 1980선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 차트에서 보시면 3일선을 타고 좀 견디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5일선이 유지될지가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11선과 34일선 지수군 반등 구간을 찾아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모니터 속에 들어가셔서 이 종목 단타 치고 저 종목 단타 치시는 분들은 내동매매로 좀 엄청난 소식을 입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력적인 종목도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단기 매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포트를 좀 구성하자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의 개인 투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급등하면 내일 급락하고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그중에서 LG이노텍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난 수요일에 폭등이 나와줬죠. 시총 1조 5천억짜리가 6% 가까이 상승해줬으면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의 10% 가까이 수익 중에 있다가 어제 3% 가까이 하락이 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에 대한 관점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목표가대로 83,000원까지는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자. 잔파도에 좀 연연하지 말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수요일 이 시간에 전부 매도선을 드렸었죠. 박근혜 관련주, 하츠, 보령메디앙스, 신우, 이런 종목들부터 정치 테마주들, 이제는 좀 매도하는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제 신공항 관련주들하고 경제민주화 관련주,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 후에 폭락하거나 하한가로 내리꽂는 모습이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피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거칠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거칠게 내려가니까 좀 이 점 유의하면서 매매에 좀 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시장도 좀 안 좋은데 관망 위주로 하시되 그래도 좀 종목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웅진에너지 이 종목은 급등 후에 좀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인데 눌러줄 때 3일선에서 5일선 기준으로 좀 매수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SGA 이 종목은 스파이웹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면서 매수 포인트가 좀 잡히는 모습인데 이 스파이웹이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상대폰에다가 악성 웹만 좀 깔게 되면 도청부터 위치 추적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SGA가 일단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도 보안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기주 LG이노텍 그리고 게임주도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냈죠. 단기 20% 수익을 냈던 아이디온라인, 컴투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 못 올라온 주식이죠. 네오이즈 게임즈 이 종목은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도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날인데 이 종목은 일단 급등 후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좀 위험성이 큰 종목이고요. 그만큼 낙폭을 줄일 때도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당장 매수보다는 관심주로 놓고 지켜보시다가 저점 잡는 구간에서 반등폭을 노린 수익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밸류21의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까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부터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소폭이지만 지금 팔고 있는 오전장 모습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는 약간 밀리면서 2,000선은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곧바로 반등시키면서 지금 개인도 조금, 외국인도 조금, 기관도 조금 다들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지금 현재 9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섹터나 종목들 빠르게 브리핑으로 추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희정 팀장님, 역시 이제 박근혜 정부 오늘 인수 이제 해단식한다고 하는데 어제 또 5대 국정과제 발표도 했고요. 수혜주를 오늘 좀 추려봤으면 싶어요. 오늘 사실 새롭게 거론되는 종목도 있고 기존에 얘기가 계속 나왔던 종목도 있고요. 네, 저는 우선 그러니까 5대 국정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자리 관련주 역시 많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근데 사람인 같은 경우하고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2등주 중에서 윌비스하고 에스콘에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인 같은 경우에 전일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좀 윗골을 많이 남기고 빠졌는데 오늘 사람인 HR이 어제 그 흐름에 대비했을 때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윌비스하고 에스코넥은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제 같은 경우에 사람인이 올라왔을 때 에스코넥이 또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반등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또 다시 부상될 수 있는 같은 그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재료들은 노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일자리 관련주 관련해서는 사람인 HR이 대장주겠지만 그래도 2등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항상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좀 따라잡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기대하고 어차피 일자리 관련돼서 계속 그 국정 그 목표에 따라서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 수혜는 같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HR을 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라갔을 때에는 좀 떨어진 종목들 같은 그 관련주 내에서 떨어진 종목들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용 복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아스 기존부터 많이 이제 박근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좀 그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좀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로 좀 많이 시각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매기세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 관련해서는 기존부터 이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초연금 특히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20만 원,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가입을 조금 회피하고 생명보험, 보험주들 조금 관심을 두자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명보험의 그 개인연금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을 좀 들지 않고 개인연금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들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주도 좀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고 2016년까지 지금 4대 중증 질환 100%까지 늘리겠다. 지금 88%의 국민 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2016년까지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본인 부담금도 유지하기로 했고 또 선택 진료비라든가 상급 병실료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험주 쪽으로는 시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주들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창의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좀 세 번째 국정 목표 말씀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로라라든가 아니면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3위 갖기 이런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뜨고 있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에 지금 봉제 인형 등 그런 그 아동 그 복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기존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상승 탄력이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즐기되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즐기되 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금하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미 5대 국정 목표 및 그 140개의 그 국정 과제들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 재료가 이미 노출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자제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ICT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김정은 관련주도 말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컨텐츠 산업 쪽의 청담러니 그리고 플랜트 쪽의 그 슈프리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작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반 이상을 또 밀어낸다면 조금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트론이라든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나 IT 부품주들로는 뭐 관심에 대한 부분도 전혀 지금 뭐 이렇게 떨고 필요 없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14일에 좀 발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뭐 파트론뿐만 아니라 뭐 인탑스라든가 관련 이제 IT 부품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관련주들로는 조금 관심을 더 확대해 보자. 파트론하고 실리콘웍스는 제가 또 중소기업 그 육성에 대한 부분을 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 관련된 수혜주로서 저희가 또 매일 이번 주에 거의 다루다시피 했던 키스톤 글로벌이 다시마다 조금 조용하다, 심지어 하락되는 조짐까지 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 아까 코미팜과 써니전자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뭐 극명하게 상한가로 각각. 그렇죠. 제 우스갯소리로 뭐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표현을 좀 쓰면서 뭐 대표성을 바꿨을 뿐인데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뭐 단순 뭐 연관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테마주들이 항상 그렇듯이 뭐 실질적인 어떤 그 정책 수혜주도 있긴 하지만은 단순 테마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미팜 같은 경우에 써니전자에서 재표를 했었던 송태종 대표이사가 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금 5일 연속 뭐 상한가 현재 지금 오늘도 뭐 점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좀 단순 테마나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만진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얼마만큼 요 종목을 올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그렇다면은 코미팜뿐만 아니라 코미팜을 예를 들면 써니전자 차트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오늘 5일 연속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 5일 연속 상한가 진입한 부분이 아니라 이전에 이 종목이 시세가 출발했을 때 어떻게 출발됐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자, 요 정부터 상승 초기에 지금과 마찬가지 키스톤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키스톤 글로벌이라든지 코미팜 같이 상당히 급등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아시겠죠. 작년 4월달이죠. 4월달에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신뢰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수형이라는 캔들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미팜도 한번 유지를 만약에 코미팜이라든지 그리고 키스톤 글로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라면은 좀 유지를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일 연속 상한가 진입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물론 접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테마주일 뿐이고, 그리고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미래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써니전자 요 정도의 어떤 초기 급등을 보였던 패턴을 조금 숙지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코미팜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분위기에서 팔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 같네요. 계속 꼭 쥐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갤럭시 S4 출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성정보가 이제 오늘 또 급등해요. 전체적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이쪽에 바이오 쪽 섹터 분위기가 다 좋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내놓는 갤럭시 S4에 이 뭐 의료 정보 이쪽 아주 기본적으로 탑재된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에 지금 다양한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서 정보들을 지금 탑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체중이라든가 혈당량, 맥박수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인포피아 뿐만 아니라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 실트리 이렇게 좀 헬스케어 관련주도 조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갤럭시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뭔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워낙에 기존부터 메디슨 이런
관련해서 바이오 산업, 특히 뭐 의료 산업 이런 쪽으로 삼성전자가 워낙에 그런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계속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조금 눈여겨봐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과제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바이오 산업과 의료 산업 쪽 같은 곳에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차기의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꾸준히 뭔가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이폰이라든가 그 애플과 그리고 뭐 LG전자 쪽이 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조금 뭐 만들면서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 좀 기대감을 같이 상승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이틀 정도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반등하지만 좀 또 그 이후로는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뭐 차익실 매물 좀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끊어가는 방향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이제 수익이 나면 또 현금도 좀 챙겼다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헬스케어주의 이런 삼성 모멘텀이 같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IPO한 종목들의 수익이 좋다라는 뉴스도 덜어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종목은 또 급등한다고. 아이센스 혈당 수출하는 그런 측정하는 곳인데. 네, 일단 혈당 측정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IPO가 진짜 완전 분위기가 그렇죠. 아니었는데. 좀 시장 분위기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어떤 모 회사, 그러니까, 수준하는 회사라 좀 봐야 되겠죠. 이쪽 회사들의 어떤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아이센스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좀 전에 언급을 좀 하셨듯이 그 혈당 수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 회사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회사가 있죠. 인포피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어떤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앱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한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SK텔레콤이 한번 유비케어와 어떤 합작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어떤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처방전을 핸드폰으로 내려받고 이거 약국을 가는 그런 시스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삼성이 갤럭시 S4의 그런 앱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실행이 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핸드폰에 음주 측정 기능이 탑재가 된 기억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혈당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건강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최근에 어떤 약세를 딛고 반등 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피아라든지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뇨라든지 그리고 어떤 혈당 측정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이후의 모멘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에ner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전략적으로 55인치 OLED TV 현재 출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LG 쪽 패키징이죠. LED 패키징.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모멘텀에서 삼성보다 조금 앞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전략적으로 7천억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패널 생산 라인도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은 다 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바코, 아바텍, 우리에넬, 우리에넬 이런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한지 LG 전자 쪽에서 얼마만큼 풀 HD 그러니까 고화질에 대한 어떤 선명대한 투자를 늘려가는데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에 조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LED 조명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된다면은 우리에넬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GD라든지 포티스 같은 경우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신규 GD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난 이후에 2만 5천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은 요 종목도 이후에 하방에서를 먼저 확인을 해본다면은 조금 접근에 대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경생 필요하다는 부분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향성을 이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방 경생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 종목도 일단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은 위쪽으로 봤을 때 5,600원을 강하게 올라타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이죠.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게 되면서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 5일 만에 이렇게 코스피 쪽에 순매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 미미하고 특별히 어제 그제 이렇게 이틀 연속 엄청나게 샀던 외국인입니다. 5,8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이동안 외국인들은 뭘 샀나? 저희가 바구니를 한 7개 종목까지 순서대로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나흘 만에 약세인데 NHN,
SK하이닉스는 신한지주, 현대차, 일단 전차 들어가죠. 여기 또 전에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추가가 되고요. LG전자는 뭐 한 10일 이상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만 있는 건 아니군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시는지요? 정희정 팀장님. 우선은 전차 군단으로는 뭐 꾸준하게 외인의 관심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뭐 1월에는 조금 빠져나간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탈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2월부터 다시 한번 뭐 주도 업종으로 또 전방 산업으로 전차 산업 쪽 역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전자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나 LG전자 그 이등주들 중심으로 조금 많이 반등세 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LG전자 역시 뭐 꾸준하게 외인들의 그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금 삼성이라든가 애플 쪽으로 신제품 그 출시가 조금은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고 옵티머스 G 프로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출시 그 기대감, 모멘텀이 아마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업종, IT 업종 군으로는 LG전자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3인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고점 영역까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그 부품주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 확대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엔저에 대한 환율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NH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최근 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좀 그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점 영역 좀 발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면 기관이 전일에 좀 코스닥을 팔면서 코스닥이 좀 눌린 감이 있는데 뭘 기관이 정리했나 보니까요. 파트론, 아바텍,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SFA, 서울반도체 들어가고요. 조금 독특하게 GS 홈쇼핑과 SK 브로드밴드도 있었습니다. 기관이 정리하니까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한 것일 뿐인지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제가 그 올장 한마디에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너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파트론, 아바텍, 덕산하이메탈, 그 서울반도체, SFA 뭐 공통점이 IT 부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매도의 연속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심히 만약에 그 이틀 그리고 3일 연속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죠. 조금은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맞겠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은 올장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할까요? 네. 예. 제가 오늘장 한마디는 뭐냐면 눈치를 잘 살피자. 이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서두에 그 코스닥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그 기관들이 게임주 쪽으로 360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기관이 그 IT 부분 쪽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서 반대로 게임주 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그렇다면은 코스닥 내에서도 손바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멘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름 돋아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기관이 어떤 IT 부품주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매수가 게임주 쪽으로 옮겨가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물타기 여부 그리고 갈아타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이 살짝 코스닥에서도 살고 이제 파는 종목이 다르니까 그 눈치를 좀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셨고요. 정희정 팀장님의 오늘장 한마디는요? 네, 저는 우선 이런 지수 탄력,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되면서 한동안 소외됐던 우리 증시에 대해서 현재 반등이 좀 거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증시와 또 디커플링 되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나마 좀 더 견조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 탄력을 조금 즐기되 이슈 개별 종목들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꾸준히 또 관심이 될 만한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계속 관심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수 탄력을 즐기되 개별 종목에 조금 이슈가 있다면 집중해서 매매하자. 매매와 그냥 시장 보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출발 상황과 함께 오늘장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정희정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별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MWC 2013 미리 보기에 대한 내용 주셨고요. 현대증권에서는 월간 실적 점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할 정책 수혜주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에서는 트렌드로 읽어보는 주식시장, 오늘 무선 충전에 관련된 종목 살펴주셨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지수에 대한 긍정과 부정 리포트 내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스페인에서 MWC 2013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MWC 2013 주요 관심사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중간자적 성격을 지닌 바로 태블릿 제품의 확대, 그리고 풀 HD와 쿼드코어 AP를 기본으로 하는 각사 플래그십 제품 간의 이 치열한 경쟁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아몰레드의 밸류체인 전반의 호조로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LG전자의 옵티머스 G 프로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과연 LG전자가 스마트폰 경쟁력 회복과 실적 개선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현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1, 2분기 이익 추정치는 하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현재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업종 측면에서도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등의 경기 비민감 업종의 이익은 양호한 수준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IT와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 업종은 모두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의 하향 속도는 향후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지만 매크로 경기 회복 신호와 이로 인한 글로벌 수요 확대가 좀 더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이익 모멘텀 상승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감과 더불어 이 높은 예산 조기 집행 비율은 증시에 현재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선 대선 공약에 따른 스마트와 융합, 콘텐츠 등과 이 정부 조직의 플랫폼, 디바이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안인 콘텐츠, 중소기업, 환경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공약과 조직, 예산안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이 정책 관심주로는 NHN과 다음, 슈프리마, 시젠, 차바이오엔, 서울반도체, LS산전 등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케이블 없이 충전 가능한 무선 충전 기술은 모바일 기기에 이어 생활, 가전, 자동차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AT&T,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해 자기 유도 방식 기반의 무선 충전 솔루션 탑재 등이 요구되고 있고, 구글 넥서스4의 전용 무선 충전기 출시에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시장 공략을 전망 중입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 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배당 차익 거래 물량이 이미 소진되면서 연초 지수가 역세를 보였던 수급 요인은 해소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을 급감했습니다. 현재는 약 1만 개가 안쪽까지 감소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월 초 지수는 주요 지지선들이 밀접한 임계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약간의 공포감을 조성했었으나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지력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그 반등의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빠 보이는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 팩트는 첫 번째는 공매도 비중의 급증, 두 번째는 거래량 부진,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필요 이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매도 비중이 높게 집계되는 이유가 절대적인 공매도 수량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액의 절대치는 지난 4, 4분기나 1월의 금액 대비해서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부진한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부진한 상황은 추후 지수 추세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현재 지수의 방향성, 즉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고민은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의 지수 추세가 형성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승 추세가 오랜 기간 펼쳐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으면 우려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수급 팩터들은 구조적인 거래량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지수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수급 팩터 중 긍정적인 요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강세장에 조금 베팅을 해보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상황은 강 사장의 초입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관심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을 조금 압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최근 요 며칠 분위기 좋지 못한 미국 증시 따라 유럽도 안 좋았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코스닥 빼고는 모두 다 마이너스 그리고 있는 날입니다. 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글로벌 이슈 우리나라 얘기도 아닌데 싶으시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한 줄의 의미를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진 것 역시 FOMC 의사록 공개된 이후가 아닐까 싶은데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 의사록에서도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내지는 규모 축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실업률이 6.5%까지 안 떨어졌는데도 이런 얘기가 점점 더 가셔야되는 것 같아요. FOMC 의사록에서 그 의원들 몇 명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을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유동성이 지나치게 시장에 확대되면 원재료 가격이 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점증하고 있는 강한 달러에 대한 의구심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돈을 많이 풀었지만 정말 효율성과 비용,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기 이전에 중단하거나 축소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그 실업률이 6.5% 전후였거든요. 그때 시점에 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줬지만 여전히 8%를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용이 개선될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죠.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실물 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또 왜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아마도 벤 버냉키 의장이 곧 사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슨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좀 어려울 걸 대비해서 그런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는 지금 끝내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좀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실물 경제가 살아지 않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실업률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돈도 많이 풀어놓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경제까지 더 나빠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몇 배의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파국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너무 귀담아들일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적어도 실업률이 6.5%까지 최소 7%까지 간다 할지라도 실업률 7.8%면 0.1% 내리는데 3개월 정도만 잡아도 2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지난번에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기가 논문을 썼던 거에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출구 전략에 대한 논문이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출구 전략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때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시장도 조금 움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전혀 반대되는 뉴스 하나 듣고 오늘장 조언 좀 구하고자 하는데, 근데 영국은 지금 돈을 오히려 더 풀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가 좋지 못해서인가요? 그렇죠. 작년에 그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기 때문에 트리플 딥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6일하고 7일날 영국 BOE 그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에 의하면 그 의원이 9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양적 완화를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6대3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3명 중에 머빈 킹 별명이 태양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거기에 실세가 손을 들어줬죠. 과거 사례를 보면 4번 정도 소수 의견을 손을 들어줬던 머빈킹이었는데 그때마다 그 다음 달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금리도 0.5% 정도 내리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통화정책 회의를 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영국이 환율 전쟁에 좀 가입하던 모습이 가담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파운드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를 가고 있는데 2010년 7월 1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국은 아마도 양적 완화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경제 성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영국은 항상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미국이 지금 그 양적 완화를 빨리 완화를 종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상 시퀘스터도 별로 걱정이 안 된다라고 하셨고 미국의 거래가 안 되면서 빠지는 조정을 보니까 오늘 또 양적 완화 조기 종료도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빠지면 좀 사는 쪽으로 임하면 되는 장입니까? 아마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당선자가 환율의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금 그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원달러가. 거기다가 또 지금 원엔도 역시 좀 강세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대응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으로부터 글로벌 뉴스 속 숨겨진 키 찾아봤고요. 오늘 장 조언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김동섭 이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가이드 1부 마칩니다. 양시장 계속 혼조 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